왕이 되자마자 아내를 쫓아냈다. 신하들이 무서워 숨죽인 38년. 왕관의 무게와 치마바위의 눈물. 왕이 되자마자 사랑하는 아내를 쫓아내야 했던 남자. 조선 11대 왕 중종의 삶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중종은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폭군 연산군을 몰아낸 중종 반정 세력에게 억지로 추대되어 왕좌에 앉았습니다. 그에게 왕관은 영광이 아니라 신하들의 칼에 목숨이 달린 인질이라는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즉위 7일 만에 그는 평생 사랑했던 아내 당경왕후를 잃었습니다. 신하들이 무서워 자신의 부부 관계조차 지킬 수 없었던 왕. 오늘은 중종이 38년간 짊어져야 했던 공포와 무력감, 그리고 조광조라는 희망을 스스로 꺾어야 했던 비정한 생존기를 추적합니다. 인질의 즉위, 왕관을 쓴 허수아비. 중종 당시 진성대군은 왕위에 오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역모에 휘말려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왕이 되라는 반정군의 요구를 필사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는 칼에 위협당하며 억지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중종의 즉위는 반정 공신들의 합작품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중종은 왕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정치적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공신들은 엄청난 농공행상을 통해 막대한 부와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중종은 왕이었지만 공신들의 그림자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가 내리는 명령은 공신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실행되었습니다. 중종은 늘 불안했습니다. 신하들이 나를 왕으로 세웠으니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폐위시킬 수 있다. 내가 허수아비가 아닌가? 라는 공포는 중종의 평생을 관통하는 트라우마였습니다. 7일간의 왕비, 당경왕후 폐위의 비극. 중종의 아내 당경왕후 신씨는 중종 반정 직전까지도 중종과 함께했습니다. 두 사람은 깊은 애정으로 맺어졌고 반정의 긴박한 순간에도 서로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신씨는 중종이 왕이 되자 당연히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하지만 반정 공신들은 당경왕후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당경왕후의 아버지 신수군은 연산군의 처남이자 반정군의 제거 대상이었습니다. 공신들은 역적의 딸을 왕비로 둘 수 없다며 중종에게 당경왕후의 폐위를 강요했습니다. 중종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당경왕후는 죄가 없다. 나를 살려준 은인이다. 하지만 공신들의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왕의 자리가 흔들리면 조선이 혼란에 빠집니다. 왕실의 안정을 위해 결단하십시오. 즉위한 지 불과 7일 만에 중종은 사랑하는 아내를 궁궐에서 쫓아내야 했습니다. 당경왕후는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재위한 왕비라는 비극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중종에게는 왕관을 얻는 대가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는 것이었던 치명적인 거래였습니다. 치마바위의 전설, 끝나지 않은 그리움. 당경왕후는 궁궐에서 쫓겨났지만 중종과의 사랑과 그리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궁궐이 잘 보이는 인왕산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당경왕후는 자신이 중종에게 받은 마지막 선물, 붉은색 치마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이 치마를 인왕산 중턱의 큰 바위에 걸어두었습니다. 궁궐 안에 중종이 이 치마를 보고 왕후가 나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중종 역시 매일 인왕산을 바라보며 당경왕후를 그리워했습니다. 이 붉은 치마가 걸린 바위가 바로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치마바위 전설입니다. 왕은 감히 신하들이 두려워 당경왕후를 다시 궁으로 불러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궁궐 창가에서 인왕산의 붉은 치마를 보며 왕의 자리에 앉아도 사랑하는 아내 하나 지키지 못하는 무력함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조광조의 등장, 왕의 반항. 중종은 신하들의 눈치 속에서 10년 이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중종은 영원한 허수아비로 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공신들의 권력을 무너뜨릴 새로운 힘이었습니다. 중종은 젊은 유학자 조광조에게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조광조는 유교적 이상주의와 청렴함으로 무장한 강직한 인물이었습니다. 중종은 조광조에게 파격적인 권력을 부여하며 공신들을 견제할 개혁의 칼로 삼았습니다. 조광조는 왕의 기대대로 조선 사회를 대대적으로 개혁했습니다. 현량과 실시, 시험 대신 청거로, 인재를 등용하여 공신들 대신 젊은 사림 세력을 조정에 진출시켰습니다. 위훈 삭제, 공신들의 훈장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종 반정 공신 100여 명의 훈장을 거짓이라고 주장. 이것은 중종의 가장 강력한 반항이었습니다. 조광조는 공신들에게 너희의 권력은 거짓이라며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중종은 조광조를 뒤에서 밀어주며 억압적인 공신들에게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기묘사화, 생존을 위한 비정한 배신. 하지만 조광조의 개혁은 너무나도 급진적이고 빨랐습니다. 조광조는 공신들뿐 아니라 중종까지도 왕도덕으로 훈계했습니다. 공신들은 왕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조광조를 죽이든지 우리가 왕을 폐위시키든지. 중종은 다시 한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조광조의 이상대 공신들의 칼. 중종은 조광지처를 쫓아냈던 그날 밤처럼 또다시 공포에 굴복했습니다. 만약 조광조를 지킨다면 공신들은 분명 자신을 폐위시킬 것이고 조광조 역시 자신을 통제하려 들 것이라는 이중의 공포였습니다. 1519년 기묘사화가 터졌습니다. 중종은 조광조를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아 숙청했습니다. 개혁의 칼을 스스로 꺾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유약함이 아닌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비정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조광조를 죽인 죄책감은 중종을 괴롭혔지만 덕분에 그는 남은 20여 년간 왕위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공포가 지배한 왕의 여생. 중종의 38년 재위 기간은 공포가 지배했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아내를 잃었고 신하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으며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조광조마저 스스로 숙청해야 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평생 왕관을 쓴 인질이었습니다. 중종의 삶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었던 왕이 정치적 외압에 의해 가장 비극적인 선택을 강요당했던 슬픈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가 궁궐 창가에서 보았던 붉은 치마는 그가 지켜내지 못한 사랑과 권위, 그리고 평생의 무력감을 상징하는 영원한 표식이었습니다.